팔자를 친 사람이 자기 팔자를 따르는 희생 경목을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자, 총리제도, 이 바보 총리제도 대신에 부통령제 하자, 이렇게 주장한 분입니다. MB정부 때 48살 나이에요. 네, 정확히는 이거보다 더 젊은 것 같습니다. 48, 40대에 신임 총리로 내정됐다가, 네, 안타깝게도, 날짜 기억 그것 때문에 너무 정직하다는, 그런 평을 나중에 받았죠. 결국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자진 사퇴한 아픔이 있어서, 이번에 문창극 총리 임명에 대해서도 시각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파 정치를 청산, 없애겠다! 이렇게 야심찬 출사표를 던진 당권 주자입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출판 기념회 끝나고 막 오시는 거죠? 네, 책 좀 주시죠. 태호처럼입니까? 네, 좋습니다. 실현을 딛고 한 발 더 미래. 실현을 딛고 한 발 더. 세월호에 대한, 좀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 같은데, 바쁘신데, 출판 기념회 도중에 이렇게 막 오셔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문창극 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랑 오늘 저런 굉장히. 저도, 총리 깨집은 사람 아닙니까? 네네. 참 망감이, 최근 1년의 사태를 보면서 교차가 합니다. 교차되고, 또 이런 생각을, 우리 총리 자리라는 게,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도 있듯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또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생을 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했을 때, 아마 거기에는 좋은 점도 보이겠지만은, 안 좋은 점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점을 딱 끄집어내서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렸을 때 그 아마 열심히 살아온 나름대로의 그 어떤 후보자 입장 같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문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역사 문제 인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적절하다, 부적절하다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첨예한 대립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역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의 재판으로 결론이 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지난번 우리 그 국정교과서 어떤 채택 문제로 거의 8종 중에 한 7종이 좌파 진보적 성향, 또 한 종이 유일하게 이제 보수적 시각인데 그 채택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번 그 문창극 그 후보의 부분, 역사 부분을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활용하는 그런 의도가 뭔가 깔려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그 과정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나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일단 가서, 그죠? 그렇습니다. 절차를 거치는 게 낫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 게. 근데 새누리당 당 내에서도요. 초선 의원들도 반대하는 부분 많고 이인재, 이재우 의원, 지금 서청원 의원도 자진 사퇴까지 지금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결에 가서도 이게 이기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인데 저는 이제 후보자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적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의 소명할 기회를 주고 오히려 더 안 좋은 부분이 부정 나올지도 몰라요. 또 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소상히 접할 수 있고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청문회 아마 보고서가 채택될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겁니다. 되더라도 이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인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 그런 뜻과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평가가 결과로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 부분은 정확하게 결과를 따르면 된다. 자칫
그 역사의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투명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법에 의한 대로 가는 게 저는 이 논란의 종집을 찍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얼마든지 임명 동의안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와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와서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좀 시간을 좀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쪽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지금 저쪽이 워낙 외교나 이런 쪽에 워낙 신경 쓸 게 많아서 거기서 결정하기는 좀 뭐하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데요. 그건 뭐 해석에 네.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오히려 국민의 여론은 뭐 사퇴하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네. 오히려 우리가 시스템으로 네.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좋겠다. 아.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 또 저 자신도 네.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사 청문회 통과되더라도 지금처럼 뭐 업무 능력의 평가가 아니라 신상 틀기식으로 이 청문회가 진행된다면은 되더라도 누더기가 됩니다. 누더기 총리가 되고 한마디로 바보 총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공인은 최소한 제가 사퇴한 이유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구나. 내가 총리로 가더라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겠구나. 이게 제가 사퇴한 가장 큰 제 심리적인 그때 이유였는데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거예요. 무조건 통과시키라 그랬고 네. 무조건 자진 사퇴하지 말라 그랬죠 그때. 그때 뭐 당 대표를 불러서 다른 장관 다 포기하더라도 김태호는 통과시켜라. 네. 이런 메시지를 실제 줬어요. 더 이상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김태호 총리 통과에 반대가 한 63%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바닥에 도의원, 군수, 도지사 해오면서 어디 가면 민심이 태호 왔나? 이렇게 민심이 있을 때 제가 신바람 나게 정치를 해왔지. 뒤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정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사례처럼 어떤 업무 능력의 청문회가 있고 비밀리에 신상에 대한 청문회를 따로 한 투 트랙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통과돼서 나가도 힘들지만은 결국에 또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또 면직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헌법상에는 책임 총리다. 이렇게 역할론이 있지만은 대통령 눈치 본다고 제대로 책임 총리 일 못합니다. 못하죠. 언제 잘릴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한번 이 근본적으로 총리제를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꾸는 게 낫을까? 아예 총리제도 없애버릴까요? 그게 낫죠? 저는 무용론입니다. 네. 없애고 네. 대통령 선거할 때 정부통령제, 네. 부통령제를 국민이 선택하게 해서 네. 4년 임기의 정확한 보장 속에서 실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권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면서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있는 사실상의 책임 총리로서 부통령제가 오히려 국정의 효율이라든가 네. 또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전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통령제를 헌법 개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하는 게 좋고. 근데 의원 그 임기를 왜 2년으로 하자고 하셨습니까? 이거 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의원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자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선거를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당장에 국회의원들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아니 4년도 뭐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네.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은 지금도 선거가 자주 있는데 너무 많죠. 또 2년 만에 하면 경비라든가 낭비가 아니냐. 네. 이렇게 딱 첫 일성이. 근데 제가 전당대 출마하면서 표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다. 그만큼 저는 임기를 축소해서라도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절박합니까?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원 당선돼서 2년 안에 앉아서 국민 세금 축내고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판받다가 4년 다 재판받으면서 일 안 하고 월급 다 받습니다. 그런 사람 바로 2년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비용이라고 하는데 한 4천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알아요. 선거 한번 하는데. 근데 비용이 아니라 저는 투자다. 그렇게 부패한 정치인이 있어서 오히려 정치가 이렇게 부패하고 낡으면은
지금 세월호 같은 게 가장 큰 원인이 국가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 있어도 그걸 방기하고 제대로 감시 감독 못한 정치권이 가장 저는 큰 문제다. 이 네. 고장났다 정치가. 네. 그래서 이런 고장난 정치가 있으면은 세월호 같은 게 제2, 제3 계속 날 수 있다. 이번 세월호 문제로 비용이 한 2, 3조가 넘는다 그래요. 네. 이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터지는 1년에 비용이 수십조가 됩니다. 이렇게 정치가 깨끗해지고 또 국민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걸린 정치가 되면은 3천억이 아니라 그건 투자고 오히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임기까지도 축소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정치계의 절박한 부분을 제가 호소하는 이유가 그게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네. 근데 어차피 뭐 2년마다 또 2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고 또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칸 하나만 더 만들면 되긴 되겠네요.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말 국회의원 열심히 하겠네요. 2년이라면 진짜. 2년 안에 결과를 진짜 내놔야 열심히 됩니다. 해야죠. 그리고 떨어진 사람도 네. 사생결단하지 않고 다음에 또 2년 후에 내가 다시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 부패 구조, 선거를 통한 문제를 오히려 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도 네. 봅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네. 그리고 이 좋은 것 세월호 같은데요. 과정에서 나타났지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고장난 정치가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앉아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우리 미래 교육 문제라든지 통일의 문제 이런 미래 아젠다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도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이길까 말까 미래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런 미래 아젠다는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표가 안 되거든요. 표가 안 돼요. 그렇죠. 왜 표가 안 되느냐? 왜 또 그렇게 하느냐? 어차피 지금 우리 논리는 진영 논리가 이제 팽배한데 선거에서 이기면은 성자 독식하는 그런 구조야. 지금 체제가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서로 약점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하나 꼬꾸라뜨리면은 나머지 떡이 다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네. 미래 아젠다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진영 논리로 고장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국가 대개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출발을 지금의 낡은 권력 옷을, 권력 구조옷을 벗고 새 옷으로 이제 갈아입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책임 정치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선거제도도 지금 지역의 패권 구도로 가고 있는 이런 그 왜곡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라든지 이렇게 지금 당장이 전 중대선거구제 저 박수 칩니다. 예, 예. 중대 선거구제를 네, 가야 이거 된다. 가야지 예 됩니다. 가야 된다. 대한민국이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역 감정도 없어지고 예. 저는 이제 앞장서서 이 개헌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오히려 앞장서야 된다. 국가 대개조를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임기 문제 다시 그럼 임기를 뭐 1년 그러면 그만두란 말이에요. 헌법 개정은. 저는 그거는 그래 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헌법 개헌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하되 적용 시기는 차기든 차기든 그건 여야 합의로 만들어낼 수 있다. 현직에 영향 줄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개헌 논의하는 게 네. 미래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거다. 저는 출발이 여기서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일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고 아니면은 뭐 정말 지금 당장 이번에 당대표 되시면 지금 말씀하신 거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바로 그게 그 출발이 네. 우리의 대개혁의 출발이 돼야 된다. 네. 당장에 이제 전당대회는 당대표로서 네. 지금처럼 뭐 청와대 눈치 보는 것처럼 네. 또 권력 눈치 보는 것처럼 당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의원 4명만 하면 새누리당에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4명만 있으면? 왜냐하면은 네. 눈치 보고 어떤 지시를 내리면은 그 그대로 전달하면 이게 당론이다 그러면 따라만 가면 되는 구조다. 네. 이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있다. 이건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네. 제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놀랄 만한 변화가 진짜 개혁이 일어날 거다. 저는 진짜 개혁. 자부합니다. 네. 가짜 개혁하고 진짜 개혁은 어떤 차이가? 가짜 개혁이라는 네. 말을 좀 쓰기는 좀 네. 가짜 혁신. 네. 가짜 혁신. 네. 사실은 민심과 민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는 저는 가짜다. 그리고 지금처럼 줄 세우게 하고 죄송합니다만 이름을 거론해서 서청원 대표 또 김무성 대표 세불리게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해서 득보려고 하고 있고 개파와 파벌 뒤에 숨어 있고 저는 이건 구태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 모 언론에 보니까
새누리당 전당대 이전 투구 양상이다. 이렇게 가다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6.4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이 옐로 카드를 던진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혁신하고 개혁하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의 그 혁신은 그야말로 그 민심과 또 그 민본을 바탕한 실천력 있는 개혁, 그게 진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진핑이라든지 리커창 중국의 이런 네. 지도자들이 젊을 때 다 그 토굴에서 그 외딴 네. 또는 그 상간에서 그야말로 서민들과 농민들하고 이렇게 고통을 같이 하면서 그 바닥에 그 어떤 괴로움, 그 분노를 같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체감으로 국민들이 개혁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게 대중국의 큰 나라가 지금 굴러가듯이 이제는 그냥 정치공학 따지고 또 개파의 어떤 의존에서 그렇게 정치하겠다는 이 중앙 논리 이제는 타파돼야 된다. 깨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눈치 안 볼 리가 없습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거의 대통령한테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아마 야당도 대통령 좀 눈치 볼 거래요, 아마. 그 대통령 눈치 안 보겠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입니다, 제가 네. 볼 때. 그래서 당장 첫 번째 공천 제도를 진짜 투명하게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눈치 안 보고 국민이 부여된 그런 역할을 제대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진짜 국민 정당이 되는 거지. 네.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두면서 나는 대통령하고 싸우겠다. 눈치 안 보겠다. 이거는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기득권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하면서 어떻게 혁신해? 공천 시스템. 그게 가짜 지금 혁신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개파 정치 없애자고 하는 건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떻게 하면 개파 정치, 이 정치 자체가 어떻게 하면 개파 아니냐? 정치가 세다 이런 책도 있는데 정치는 세다. 결국 개파 정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세 불리기라고 하는데 이 세 자체가 정치인데 이걸 어떻게 없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대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이제 바로 공천. 네. 저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 시스템을 내가 공천에 또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게 잠재적으로 있죠. 전부 다 있죠. 작동하는 겁니다. 네. 그게 개파를 만들게 하고 보스 정치가 맞습니다. 되게 하는 원인이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천 그 부분을 저는 당헌 당규에 아예 구체적으로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지 네.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이 그런 자유로울 수 있고 실제 동지가 없으면 또 정치 못합니다. 김태호가 아무리 정치적 신념과 철학이 있더라도 도와주는 동지가 없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정말 동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김태호와 이렇게 손잡고 가면은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야, 새누리당 통하는 진짜 당이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조화 속에서 진짜 노동자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복지를 신경 쓰는 당이다. 지금 청년 실업이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에 대한 진짜 걱정해 줄 당이다. 이런 믿음들. 그러면서 당이 정부 눈치 안 보고 이 사회 변혁이나 사회 개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국민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제대로 미래도 있고 진짜 성공도 있는 거지. 지금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깝깝합니다. 네, 김태우 의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데요. 미래가 있는데요. 예. 그래 가장 미래가 있습니다. 예. 고마운 말씀. 네. 정말 가슴에 이렇게 불타오릅니다. 정말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가짜의 이야기들만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국민들은 다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진짜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바꿔야 된다. 자, 당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다 그 방금 말한 그 다 액을 들어가 있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처럼 비춰지고 있는 이건 미래가 없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거꾸로 당의 출장소가 청와대가 돼야 되죠. 올바른 관계가. 당의 출장소가 청와대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당을 통해서 또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만사당통의 시스템 형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우리 국민정당으로 모습이 되겠죠. 그게 정당 정치고요. 그렇죠. 정치학에서 배웠죠. 그렇습니다. 네. 정당 정치고 그리고 현재의 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이렇게 내려놓는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민주주의의 한 단계 성숙이 이루어지고 국격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예산권하고 인사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좀 눈치 좀 봐야 됩니다. 정부나 대통령. 지역에 또 예산 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그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저는 국회로 돌려주는 게 맞고 또 감사 권한도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철저하게 사전 사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시스템도 국회로 저는 가져오는 게 맞다. 그렇게 그럼 해야 국회의원들이 다 로비해서 자기들끼리 다 그렇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또 국회 예산처가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도 지금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이라든지 불체포특권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정당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 지금 통진당처럼 먹고 튀는 먹튀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네. 바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그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59초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캐도란마에서 바라본 세상. 오늘 통쾌한 선제골의 주인공 이건우 선수가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름을 떨치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네,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굉장히 힘이 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김태호 의원의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가시죠. 예, 국민도 이렇게 좀 정치가 좀 재미있고 상상력이 이렇게 동원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우리 국가의 틀을 바꾸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낡고 부패한 이 한국 정치의 어떤 진흙탕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진짜 혁신 대 가짜 혁신의 싸움이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혁신. 이번에 당대표 꼭 되셔서 진짜 혁신 한번 제대로 한번 하시죠. 뭐.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